안녕하세요.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부머입니다. 새해는 12간지 중 쥐가 상징 동물인 경자년입니다. 한 해가 바뀐다고 세상의 시스템이 딴판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계는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즉, 한 해가 바뀔 때마다 다른 세계인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도 생각도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한 해의 전망이 쏟아지고 이를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머니부머도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의 국제기구, 연구소, 금융회사와 정부기관들의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들은 경제와 금융의 모든 지식이 총망라되고 숫자와 전문 용어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보고서는 경제 전문가만의 연례 잔치이면서 사실 또 그들도 서로 상대방의 보고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연말연시에 유명기관 전문가가 내놓는 전망 수치들, 이것들은 현재 경제와 금융시장은 급격하고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 수치를 정확하게 따라가기 위해 애를 먹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만 이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새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고 뉴스를 확인하면서 변화하는 방향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 DLF 사태 아시죠? 안타깝게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는 금융회사들이 불공정 판매 행위도 있지만 반대편에는 금융 소비자들도 기본적으로 경제와 금융의 위험을 판단할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소비자들이 꼭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물론 교육을 담당해야 할 기관들도 경제와 금융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르칠 엄두를 안 냈습니다. 그 방법론들을 찾지를 않았죠. DLF 사태는 경제와 금융도 자동차 운전처럼 기본적인 지식과 판단 능력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니부머는 경제와 금융의 최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금융산업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 어처구니 없이 경제와 금융의 위험을 금융소비자가 뒤집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방법을 연구하고 알리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국내 뉴스와 경제 자료가 외신과 해외 유명기관, 연구소의 내용들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니부머도 가급적 외신을 통해 직접 해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2020년 경제 전망은 대박을 안내하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위험을 알고 대비하면서 소소하고 확실한 투자, 다음부터는 소확투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확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평생 쌓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경제 전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도 없고요. 저는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 마라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확투를 위한 2020년 경제 전망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굉장한 내용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키워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경제 전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경제의 변화 요인은 경제의 내생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과 외생적인 요인, 경제의 바깥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정학적 충돌 등 2020년에도 외생적 요인의 위험과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생적 요인을 머니부머는 세계경제 이슈로 해서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이슈는 발생하거나 악화 시에는 글로벌 경제가 동시적으로 둔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요한 사건들을 기억해 두시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의하게 관찰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에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이슈, 세계경제 이슈는 무역전쟁의
확산입니다. 세계경제 질서 속에 작용 반작용의 원칙이 규칙보다는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입니다. 그 가장 핵심에 무역전쟁이 있죠. 2020년에 유의할 첫 번째 무역전쟁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입니다. 세계 금융시장 우려를 봉합하기 위한 미중 무협상 1단계가 2020년 1월 미중 간에 쌓인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할 때요,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 도둑질, 그리고 사실상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꼭 이끌어내겠다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단계에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2단계 협상부터 담겠다고 미뤄둔 것이죠. 2020년에 많은 회유, 협박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 전에 타결하는 게 좋으냐, 후에 타결하는 게 좋으냐, 유불리를 놓고 저울질 중입니다. 2단계 타결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시기상에서도 아주 미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협상 이후에 다시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2단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찌감치 중국의 5G, 보안 등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말이죠. 2019년 말에는 홍콩, 대만, 티벳,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를 내세우면서 미중 간의 경제 문제에서 정치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보안 감시 장비가 무슬림들을 감시하고 구속한다는 구실로 이들 보안 감시 업체들에게 미국의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인구를 감시하는 만큼 중국의 보안 감시 산업 시장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국은 이들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제3국에게도 강요하고 있고요. 이 이면에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통해서 AI, 5G 등 첨단 산업 패권을 넘보는 것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확산 지켜보시죠. 또한 미국은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 경제대국인 EU와의 무역 전쟁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미 EU의 항공회사 에어버스의 부당 지원 문제,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놓고서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요. 미국은 2019년에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를 일단 6개월 연기한 후에 자동차 관세를 언제 부과할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경제 이슈 두 번째는 역시 브렉시트입니다. 영국 총선의 보수당 승리로 2020년 1월 말 영국의 EU 탈퇴가 확실해졌습니다. 영국은 또한 EU와의 관계 협상을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놓고 또 EU와 영국 간의 정치적인 충돌과 불협화음이 예상이 됩니다. EU와 합의가 있든 없든 브렉시트는 영국과 EU에 경제적 충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 총선 결과로 북아일랜드의 분열 문제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영국 경제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브렉시트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브렉시트가 확실시되면서 이제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충격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계경제 이슈 두 번째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꼽았습니다. 세 번째 세계경제 이슈는요, 전임 미답의 세계경제 상황입니다. GFC, Great Financial Crisis,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인용하는 약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계 경제 상황은 기존 경제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됐습니다.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제한에 가까운 통화를 공급하면서 전세계 경제가 새로운 상황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상황을 정리해보면 투업,
3다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업은 전 세계 과다부채 문제고요. 또 하나는 미국 증시와 전 세계 채권 시장의 버블 문제입니다. 3다운은 전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황입니다. 저물가는 저시력과 함께 필립스 곡선이라는 경제학의 도구가 망가지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기존 경제학 도구로 해명과 처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10년 이상 과다통화와 과다부채로 지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가 미묘한 충격에 어디로 흔들릴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병이 발생해도 백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처방하고자 비전통적인 정책 도구가 활개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과다부채나 제로금리를 허용하는 MMT, 현대통화 이론도 한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키워드만 알아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복잡하니까 이런 용어들이 뉴스상에 나오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경계하실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트렌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금융의 디지털화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디지털 화폐를 전제하는 현상이고요. 블록체인을 응용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대표적이고, 이런 민간 전자화폐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전자화폐를 실제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거래의 디지털화로 일시적인 거래 편중과 가격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프라이시 크러쉬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가 나타나면 금융상품의 가격이 크게 빠졌거나 크게 올랐거나 하는 상황이 됐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금융시장의 버블 현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FOMO,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금융시장에서 혼자만 기회를 상실하는 두려움에 시장 매매를 추종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많이 등장했던 용어지요. 또 하나, Search for Yield라는 트렌드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저금리 속에서도 수익을 찾는 현상입니다. 두 현상 모두 버블을 가속화하는 현상들이죠. 다음으로는 2020년에 P-리스크, 정치적 변화의 충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수적 저항이 세계화되는 상황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2019년 말 브렉시트를 위한 영국 총선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진보적 성향의 노동층도 전향적으로 보수파를 지지했습니다. 내년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저항의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최근 한국도 보수 저항 운동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보수 저항이 얼마큼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2020년 세계 질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지요. 세계 경제의 지역화가 글로벌 자국 보호주의와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화 추세하에서는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하나의 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봤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이해관계별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재편되면서 산업 구조도 바뀌고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의 충격이 세계 경제에 가장 뚜렷하게 곧 나타난다는 우려 때문에 제도적 장치와 투자를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기후변화의 취약국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경제의 내생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에 충격이 없을 경우, 내생적 변수에 충격이 없을 경우 2020년 경제 금융시장의 기본 전망입니다. 이 전망은 각자의 입장 따라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금융 소비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금융상품 구조의 기본 가격인 주가, 금리, 환율, 유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 성장은 신흥국이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 성장률은 둔화되고요. 한국 성장률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추세를 반영해서 2020년에는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보다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통화 완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 미국은 11년 경기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는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페드 미 연준의 입장이었습니다.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외부 충격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수시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동요가 있겠죠. 신흥국과 EU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통화정책, 돈이 더 풀릴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저금리 유지로 유로 엔화 대비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저성장으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 통화 완화 정책의 글로벌 공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저물가 상황도 저금리 정책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원화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교역이 확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달러, 엔화 대비 약세를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 셰일 오일 공급을 계속 증가시키고요. 반대편에서는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 정책을 지속할 거로 보여서 소폭의 초과 공급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국제유가는 소폭의 하락 안정세를 전망하는 기관들이 다수이고요. 다만 이란 제재 등 중동 지역의 분쟁이 일시적인 가격 충격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세계경제에 대한 주요 가격 전망입니다. 오늘의 커버 그림은 윤동주님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모티브로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문들레가 피고 문들레 호씨가 날아가죠. 같이 어울려서 새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자년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머니부머는 경제와 금융을 예측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금융소비자가 엉뚱한 금융 판단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소소하고 확실한 금융투자로 100세 시대를 알차게 대응하는 방법을 금융 현장의 경험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다소 엉뚱한 경제전망 보고서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2020년 경제전망의 주요 용어를 기억하시고 이 키워드들을 뉴스에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확인만 하시면 본 콘텐츠의 목표는 달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년 새해 내내 행복하시고 영악한 서선생처럼 알찬 자산관리 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